이제 글을 읽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인데, 아이가 글은 이제 잘 읽고, 사실은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맞춤법도 이제 뭐 되게 곧잘 잘 써요. 그런데 글을 읽으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모두들 책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소스를 찾는 것을 해봐. 이러면 독해력이 늘어나. 라고 해서 그 방법을 이제 1학년 때 이제 한글을 다 익히고 나서 지금 3학년까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독해력은 이제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부작용으로 책을 싫어해요. 내가 책을 읽으면 분명히 뭔가를 써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책 읽고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부족한 거죠. 얘가 독해력을 키워야 되는데 다른 거 하기도 너무 바쁜데 독해력 키우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편하게 이제 책을 그리고 또 자기가 찾지도 않아요. 왜냐면 낮에 하루 종일 그 책을 읽고 독해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스스로 꺼내서 읽을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독해를 하려면 책을 활용하는 게 맞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생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독해력은 늘려야 과학이든 사회든 뭔가를 애가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제가 걱정이거든요. 근데 책을 좋아해야만 독해력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책을 좋아하면 독해력을 거꾸로겠죠. 독해력이 되니까 책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책을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책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뭐 평범한 아이들도 책 싫어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 동화책 뭐 이런 교과서 이걸 떠나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단문 문장에 대한 독해도 필요해요. 단 한 문장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준서가 서영이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누가 생일 선물을 받았을까? 답변 못 하거든요. 그러면 독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인 요소랑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단문에 대한 이해도 안 되는 애가 있다면 긴 장문에 대한 이해는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 문장에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단문에 대한 것들이 조금 꾸준히 연습이 되면 좋겠다. 그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소개는 잘 못하겠는데 저도 본 것 같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제 뽑아가지고 그냥 몇 가지 문장에서 선물 받은 사람은 누구게 뭐 언제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셔요. 그래서 독해를 가르칠 때는 단문 독해를 가르치시면 좋겠고 이렇게 긴 글에 대한 독해는 왜 어렵냐면 글에 대한 구조가 머릿속에 없어서 그래요.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글에 대한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줄거리다 그러면은 뭐 등장인물부터 쭉 줄거리에 관련된 틀이 있어야 돼요. 책에 소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그래머나 소개를 해놨고요. 또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설명글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사 그리고 특징 열거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가르칠 때는 글의 구조를 먼저 가르치시고 나서 이 그 틀이 생기면 그 틀에 맞게 이해하는 법을 연습하시면 금방 익힙니다. 네. 그리고 나서 디테일하게 뭐를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해는 구조에 대한 이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이제 국어 실력이에요. 근데 이게 지문이 길어지잖아요. 지문을 보면은 이제 수필 같은 거에서 이제 안 읽은 거.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을 안 읽는 거예요. 수필을. 그러면 주인공, 나가 수필은 보통 나가 쓰는 글이잖아요. 내가 쓰는 글인데 이 지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문 안 읽었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건드려줘야 되지? 이게 저는 이제 딜레마였었거든요. 경계선 아이들은 수필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수필이 제일 이게 편한 글이잖아요. 그죠? 주장글도 아니고 스토리글도 아니고. 근데
우리 경계선 아이들, 느린 아이들은 수필 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필은 마음에 가는 글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까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공감력이 좀 떨어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맥락상 전후 맥락을 버려가지고 아, 이 사람이 슬픈지 이 사람이 지금 기쁜지를 추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느린 아이들은 수필 글이 어려운 거예요. 네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